네, 커머스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입니다. 저희가 실제적으로 커머스 서비스를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왜 만드는가,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블로그 예제를 한번 해봤죠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을 Next.js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워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. 서비스 다양한 것이 있을 테지만 저희는 커머스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그 이유 한번 보시죠. 네, 일단 저희가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,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커머스 서비스를 만들어 보실 이 분들의 목표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거예요.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는 사실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후에 뭐 나를 어필할 때 필요하겠죠.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 담길 내용,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 생각해 보면,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, 웹 서비스로, 웹 기술로 내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어떤 고민까지 해봤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미 경력이 있는 분들이야 뭐 어떤 서비스든 어떤 도구를 만드느냐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, 경력이 없거나 취미로 웹 개발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프론트 기술만 가지고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, 결국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, 그리고 어떤 것까지 고민했는가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.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, 그것이 같이 합치되면 되게 유의미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. 저랑 같이 커머스 서비스를 만들면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마련한다 또 좋지만, 사실 저는 그것보다 그 웹 서비스를 내가 어떤 웹 서비스든지 지금 저랑 같이 다룬 것 가지고 Next.js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웹 커머스 서비스 아니라 그 외에 진짜 만들고 싶으셨던 포트폴리오를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웹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품을 수 있으면 포트폴리오로서는 베스트겠죠. 그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본 거고, 그것들을 내가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우리가 커머스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뭐일까? 커머스 서비스에 좀 속하는 기능들이 뭘까? 한번 쭉 나열해봤어요. 카테고리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, 뭐 회원 관련해서 회원 가입, 로그인, 뭐 탈퇴, 아니면 회원의 뭐 프로필이라든지 뭐 주소 이런 것들 다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을 테고요. 그러면 뭐 구매를 많이 했다 하면은 포인트 같은 게 쌓일 수도 있겠죠. 아니면 쿠폰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했다고 하면 구매 내역 같은 것들이 이 회원의 히스토리로 쌓이겠죠.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커머스에서는 뭐 그 커머스가 제품을 파는 거라면 제품이겠고요. 그 외에 다른 것을 판다면 그것에 대한 뭐 경험이라고 하면 그 경험에 대한 소개 페이지, 디테일 페이지 내용이 있을 거고, 그 소개에 대한 내용, 그 상품을 찜하거나 아니면 뭐 장바구니에 담아두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것을 조회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매했거나에 따라서 조회수, 판매수 같은 것들이 누적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겠죠. 데이터로 관리될 테고요. 그리고 검색. 상품이 되게 많으면 그 상품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까? 검색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상품들을 각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좀 더 용이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아니면 그 검색 결과물 안에서 뭐 랭킹이 있을 수 있겠죠. 뭐 최신으로 조회가 가장 많은, 뭐 최근 한 달간 조회가 가장 많은 거, 아니면 최근 한 일주일간 판매가 제일 많은 것, 아니면은 그 내용들을 뭐 정렬할 수도 있겠죠. 예. 뭐 재고가 많은 순, 뭐 많이 팔린 순, 리플이 많은 순, 뭐 여러 가지 커머스 서비스에서 보셨던 정렬들이 있겠죠. 그리고 구매. 실제로 커머스의 목표는 구매, 판매겠죠. 구매는 다양한 인풋을 폼으로 사용하겠죠. 일단 간단하게는 어떤 제품이냐, 아니면 어떤 옵션이냐, 몇 개냐, 아니면 어떤 뭐 날짜가 중요하다면 날짜, 언제 받을 거냐, 아니면 배송지, 뭐 주소, 거기에도 이제 내가 결제해야 된다면 뭐 카드 정보 이런 것들 많이 담겠죠. 그래서 실제 결제가 일어나겠죠. 결제 일어나면 그 이후의 단계로서 뭐 배송 준비 중, 배송 중, 뭐 송장 번호는 뭐고,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뭐 접근한다, 어디서 볼 수 있다, 그리고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다, 받았으면 뭐 수령해서 수치 여부까지 뭐 체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게시판이라고 보면은 모든 웹 서비스는 사실 게시판에 근간을 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
상품 소개도 하나의 그런 게시글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냥 좀 게시판에 그냥 본연의 기능에 좀 집중해서 본다면 웹커머스에서는 상품평이라는 걸 쓸 수 있겠죠. 뭐 제품을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서 상품평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. 거기는 뭐 이미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글도 같이 올라가겠죠. 그리고 1대1 고객 상담도 가능하겠죠. 뭐 이것은 굳이 뭐 웹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뭐 솔루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. 1대1 고객 상담, 뭐 글을 쓰고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구매에 대해서 번호를 전달하면 상담센터에서 그에 대한 응대를 하는 그런 화면이 존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FAQ가 있을 수 있겠고요. 거기도 뭐 게시판처럼 나와 있겠죠. 그리고 질문 게시판 직접 올리고 뭐 그거에 비밀번호 걸어서 시크릿하게 걸거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걸 줘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될 수 있겠죠. 질문에 대한 답을 판매자가 달겠죠. 그 외에도 뭐 이 게시판에 글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모든 웹 서비스를 만들려면 웹 커머스를 만들면 그걸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그냥 모든 웹 서비스는 커머스 서비스인가? 라는 그냥 커머스 서비스의 입장에서 그냥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회원 보면 뭐 회원 가입, 로그인 있죠? 하지만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한 계정에 여러 개의 유저들을 두고 뭐 거기에 히스토리로 관리할 수 있겠죠? 뭐 시청 기록 같은 거요. 그리고 여기에서의 상품은 프로그램이죠. 영상이죠. 그 영상의 상품 디테일 페이지에서는 뭐 상품의 설명이 나오고 뭐 나오는 사람이 누구 아니면 거기에 뭐 감독 아니면 오픈 날짜 뭐 시리즈라면 시리즈 소개들이 있겠죠. 그리고 간략한 뭐 소개도 있죠. 그리고 찜하기도 가능하죠. 네, 내가 다음에 볼 거다라는 거. 아니면 영상 그 자체를 플레이하는 기능이 있겠죠. 그리고 그 플레이를 기록할 수 있겠죠. 내가 몇 번째 영상을 어떤 영상을 몇 분까지 읽었다. 이건 뭐 지금 구매랑도 비슷하죠. 뭐 히스토리를 유지하는 거죠. 그리고 좋아요 직접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검색 가능하죠. 그리고 그 검색을 카테고리로 잘 나눠놨죠. 뭐 시리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등 다큐 뭐 이런 것들로. 그리고 인기 순위가 있습니다. 최근에 뭐 1, 2, 3 뭐 핫한 영화 한국 기반으로 뭐 노출하기도 하죠. 그리고 구매는 뭐 구독 결제가 되겠죠. 구독 결제 뭐 카드 등록하면 그것을 쭉 결제가 이어지겠지만 많이 등장하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요. 뭐 게시판 보면은 그냥 넷플릭스 사이트만 가도 FAQ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뭐 계정 몇 개까지 뭐 어떻게 그리고 구독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노출되는 FAQ들이 있겠죠. 그러면 또 다른 서비스 우리가 좀 익숙한 거 기터브도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로그인은 이제 각 회원들이 뭐 팀에 소속할 수도 있고 오거니제이션에 속할 수도 있죠.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있고요. 여기서 GitHub의 상품은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코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코드에 스타를 줄 수 있죠. 아니면 뭐 그걸 포크 뜰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코드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커밋의 히스토리를 뭐 사용자별로 아니면 그 프로젝트별로 볼 수 있죠. 검색 당연히 가능하고요. 카테고라이징에서 뭐 리액트 코드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 아니면 뭐 인기순, 최신에 업로드된 순으로 볼 수 있고요. 아니면 작성자 순, 오너로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코드들 또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죠. 그것은 마치 제품에서 이것을 산 사람들의 뭐 후기들이 모여 있다거나 아니면 이걸 산 사람이 또 봤던 뭐 좋아했던 A라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B를 많이 샀다 그러면 B를 노출시켜주고 뭐 이런 식이죠. 그런 연관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요. 구매는 뭐 플랜이 있겠죠. 프로 결제를 하면 구매 결제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게시판은 뭐 이슈 올리고 거기에 코멘트 달고 아니면은 뭐 풀리퀘스트를 올리고 거기에서 뭐 코드 리뷰를 주고받는 식의 그것도 또 다 게시판이죠.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코드에 대한 글도 쓸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멘션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. 구글은 생각해 볼까요? 뭐 구매나 게시판 이런 건 좀 더 뭐 깊게 생각해 보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는 완전 뭐 표로 되어 있는 게시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구매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 같은 게 들어있고 하면 구글 계정에서 뭐 결제해서 같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 같은 걸 붙였다면은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뭐 특별한 기능을 써야 된다 하면은 결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차지하고서라도 그냥 구글 검색 엔진으로서의 구글만 봐도요. 회원가입 로그인, 회원가입도 계정들을 뭐 오거니제이션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뭐 이메일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죠. 상품은 여기에서 사실 검색이라는 것이죠. 검색의 결과들의 디테일들이 보여지는 게 아마 상품 디테일 페이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검색은 검색의 핵심이니까요. 이미지 검색도 되고 아니면 뭐 소리로 검색도 할 수 있죠.
그리고 히스토리, 검색 이력들이 나올 수 있고요. 카테고리도 보면 뭐 구글의 첫 페이지에서 검색 하나만 해도 뉴스, 이미지, 영상, 지도 이런 것들로 카테고라이징 되고 거기에 맞는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죠. 마지막으로 뭐 당근마켓 보면은 회원가입 당연히 있고요. 로그인 있고요. 그다음에 매너 온도, 뭐 이 사람의 거래 이력에서 다른 사람이 평가해줬던 그것을 볼 수 있고, 아니면 거래 기록, 이 사람이 팔았던 거, 아니면 올려놓은 내용들을 볼 수 있죠. 그래서 상품은 사실 물건이죠. 그래서 그 물건의 상세, 아니면 그것을 찜하게 할 수도 있고요. 실제로 그걸 뭐 구매하거나 뭐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와 1대1 채팅도 가능하고요. 뭐 FAQ도 당연히 있겠고요. 검색도 가능하고, 이건 좀 지역 기반의 지역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좀 특색이 있고요. 카테고리 가능하죠. 그리고 인기 매물들이 따로 모여 있고요. 구매는 이제 뭐 당근페이로 할 수도 있고, 뭐 그 사람한테 직접 뭐 송금을 할 수도 있는데, 결제가 이제 붙어 있죠. 당근 마켓도 거래를 할 때 당근페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보면 사실상 서비스별로 특화된 기능이 차이를 만들어요. 그렇죠? 넷플릭스는 영상의 스트리밍일 거고, 뭐 기터브는 기세에 대한 향상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, 구글은 사실 검색 엔진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.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의 뭐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중고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지역 기반이라는 특색이 있죠. 이 네 가지 각각의 기능들, 뭐 이것 말고도 다양한 특색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다고 하면 화면의 구성, 아니면 웹 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만들어야 될 기능들의 구성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, 흡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웹커머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, 여러분이랑. 이걸 만드는 게 무조건 뭐 이게 최고다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, 그런 쪽에서 뭔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핵심 기능 외에 웹 서비스 구현은 대부분 유사합니다. 뭐 회원, 상품, 검색, 구매, 게시판. 이것을 매칭해서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셨던 그런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. 뭐, 증권 거래 서비스라고 해도 뭐 회원 가입해서 계좌 개설까지 해야 될 거고요. 상품은 종목이 되겠죠. 주식이 될 거고, 주식 뭐 검색 잘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것을 실제 매매하고요. 거기에서 뭐 커뮤니티 안에서 글 쓰거나 아니면 1대1 게시판에 문의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죠. 맞죠? 상품 상세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들을 카테고라이징해서 제공을 할 테고요.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담길 겁니다. 그래서 커머스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, 웹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능, 이것을 구현한 경험인 거죠. 다 거의 중복적인 기능들이 많았잖아요. 그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. 뭐 디테일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다. 여러분들이 직접 뭐 배포까지 해볼 테니까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쌓여가고, 아니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준비까지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웹 서비스든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내가 찾고 뭔가 시도해보면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면서 얻으셨으면 좋겠고요. 커머스 서비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나만의 포트폴리오까지 꼭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저희는 버셀 가지고 Next.js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. 버셀로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. 그래서 정리해보면 커머스 서비스를 굳이 만드는 이유, 우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, 그 포트폴리오는 내가 어떤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, 어떤 문제까지 고민해 왔었는가를 보여주면 좋고, 다양한 기능들을 담으면 좋다. 그래서 커머스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담을 수 있는 좋은 툴이다. 뭐 회원, 상품, 검색, 구매, 게시판 뭐 다 되는 거고요. 이거를 뭐 유명한 웹 서비스들이랑 비교를 해봤죠. 넷플릭스, 기터브, 구글, 당근마켓,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그 서비스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직접 커머스랑 비교해도 좋고요.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거.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.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있는 뭐 서비스일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웹툰 서비스여도 비슷하겠죠. 코인 결제해야 되고, 로그인 해야 되고, 쿠키, 아까 쿠키 결제하거나, 아니면은 여기서의 제품은 웹툰일 거고요. 몇 번째 글까지 읽었거나, 어떤 그 작가 순으로 카테고리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. 내가 좋아하면은 찜 줄 수 있고, 아니면 거기에다가 리뷰 달 수 있죠. 그런 것들이 게시판 다 비슷하다. 서비스 간의 차이는 결국 핵심 기능이 차이인데, 우리는 사실 지금 핵심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프론트 개발자로서 부분까지 개발하고 고민하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지만, 그것보다도 웹 서비스를 내가 구현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외에 핵심 기능 외에 기능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. 웹 커머스 서비스 기반으로. 그걸 만들면서 얻어야 될 것은 경험, 다양한 것들을 구현하는 경험이랑,
그리고 뭐든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, 그다음에 나만의 포트폴리오까지 꼭 만들어 보시길 원하고요. 그걸 배포해서 직접 그거 자체로 링크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젝트 구성이랑 그 외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씩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